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새로운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 치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람니트는 제작하는 방식이 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데이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빨리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느낌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이제 치과들이 대형화되고 막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내는 치과들이 많아지면서 좀 원데이 방식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람네이트 하는 치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핸드메이드 플러스 빌더, 그러니까 세라믹을 쌓아 올리는 방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치과는 정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다들 좀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심미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는 많은 치과 선생님들은 아직도 이런 빌드업 과정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상업적인 광고에 너무 넘어가지 마시고요. 진짜 람니트를 세심하게 정말 자연차처럼 잘 만드는 치과를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러운 람니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연스러운 람니트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첫 번째 동영상 만들 때 한번 보여드렸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치아 사이사이 이런 빈 공간, 이런 빈 공간들 남아있는 거, 이런 데 치아에 있는 얼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람니트를 하러 온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든지, 치열도 좋고 그러니까 사실 무삭제로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치아가 앞니가 좀 큰 편이어서, 폭이 되게 넓잖아요. 폭이 굉장히 큰 편이어서, 무삭제로 했다간 치아가 너무 커질 수 있고, 환자분이 얼굴이 워낙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삭제로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삭제는 어느 정도 할 건데, 우선 이런 치아를 치료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현재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현재 이 치아의 가로 세로 비율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가로 세로 비율이 적당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한 비율에 해당되는가, 치아 간의 비율, 이 치아와 이 치아 간의 비율이 적당한가, 또 이 치아의 비율도 적당한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말하거나 웃을 때 치아가 얼마큼 보이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잇몸 라인은 괜찮은지, 그러니까 현재 치아에 대한 분석이 먼저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치아가 조금 길어져야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비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잇몸도 약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치료 계획을 먼저 세우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고로 되어 있는 모델을 이렇게 삭제를 해보는데, 이렇게 삭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잇몸도 올렸죠. 잇몸 올린 모양이 보이죠? 잇몸이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이 몸 올라간 거를 석고 모델에서 어느 정도 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치아를 조금 삭제했어요. 이거 잘 보시면 조금 미세하게 삭제되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삭제하는 거 정도로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왁스를 입혀봅니다. 왁스를 입혀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만들어 보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치료 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왁스업 정밀 진단이라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다음에 한번 또 길게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가 치과 의사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요, 요 왁스업 정밀 진단만 한 2시간 이야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되게 디테일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과정인데, 사실은 이제 요즘 그런 대형화된 치과들이 요 과정을 빼먹어요. 이게 사실 시간 들어가잖아요. 시간 들어가고 이렇게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어차피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컴퓨터가 그냥 디자인을 해버리고 그냥 기계가 막 깎아내니까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바로 진행을 하는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이 람니트 전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왁스업 정밀 진단이에요. 그래서 꼭 왁스업 정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 왁스업 정밀 진단을 한 걸 이용을 해서 이게 치아 삭제를 위한 가이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 가이드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치아 삭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이렇게 모양이 이미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치아 삭제를 위한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치아를 삭제할 때 되게 디테일하게 현미경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된 모양이에요. 보시면 이 치아 앞면은 거의 삭제 안 됐습니다. 거의 삭제 안 됐고, 이 옆면, 치아가 크기 때문에 좀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런 옆면들이 조금씩 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삭제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왁스업 정밀 진단한 요걸 이용을 해서 임시치아를 만드는데, 이렇게 레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환자랑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바뀔 건데, 치아 간의 비율, 치아 하나도 길이와 폭의 비율, 말할 때 웃을 때 보이는 치아 양, 이런 거를 이때 같이 확인을 하는 거죠, 환자랑. 그래서 모양이 괜찮은지, 볼륨감 괜찮은지, 비율 괜찮은지 다 이야기하고 세라믹으로 제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라믹으로 이제 라미네이트 제작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뭐 치아 표면의 어떤 이런 디테일한 질감, 치아 끝에 이런 투명감, 그다음에 입체감, 여기 입체감들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제가 한번 요거는 요 케이스를 핸드메이드로 한번 만들었었고요. 이거를 똑같이 한번 이제 저희가 더블 스캔한다 그러는데,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 걸 다시 컴퓨터로 스캔해서, 저희도 사실은 원데이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장비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캐너도 있고 밀링 머신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다 있는데, 여러 번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봤는데 예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한번 더블 스캔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결과물인데, 일단 뭐 두께 면에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두께가 되게 차이 많이 나요. 이것도 저희 밀링 한 다음에 저희 기공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깎아낸 거예요. 얇게 만들려고. 그래도 두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아 표면의 질감 뭐 이런 데서도 이게 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원데이 방식은 아직은 한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빠르다는 거 하나, 그리고 저렴하게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 빼놓고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핸드메이드로 만든 것들 이렇게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 봤고요. 치아에 올려놔 봤습니다. 이런 투명감, 원데이 방식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런 입체감이 잘 살아있고, 치아 표면의 질감까지 잘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치아 삭제량이 굉장히 적었고, 결과물은 시작하기 전보다 월등하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릴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라미네이트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하얗고 불투명하고 막 인공적인 느낌이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되게 쉽게 만들어지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자연차처럼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심미적인 진정한 라미네이트, 아름다운 라미네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과 치료 후 이렇게 확연한 차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 라미네이트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